자, 오늘은 유도를 할 때, 기술을 걸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날아가는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아가는 이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거실 때 최종적인 동작이 이제 어떻게 나오면 되고, 어떤 자세에서 기술을 들어가고 상대방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면 이제 쉽게 날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되시면 훨씬 더 유도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유도는 중심 뺏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그러니까 안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정의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중심의 높이, 그리고 기저면과 중심선 간의 관계, 질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유도에는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것은, 자, 중심을 우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죠? 자세를 낮춰보세요. 우리 좌우체를 하죠. 그러면 이건 안정이에요. 그리고 왜 발을 벌렸죠? 기저면을 더 넓히고. 그렇죠. 기저면을 넓힌다는 건 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히 자세를 하면은 더 안정을 취하지만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대를 맺히기 위해서는 상대가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좁혀보세요. 자, 중심도 올라가지만은, 자, 기저면이 좁아졌죠. 그러면 이 기저면을 지나는 가망선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중심선이, 자, 좌우로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팔방 기울이겠는데, 뒤, 좌, 우. 유도를 좀 쉽게 상대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런 팔방 기울이기, 그리고 안정, 중심,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지만 쉽게 유도에 적용하면은 더욱 쉽게 유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저면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기저면이 발과 발 사이에 넓이잖아요. 발가락과 뒤꿈치가 있겠죠. 그 지지면이랑 기저면은 틀립니다. 지지면은 발 그대로 이렇게 직접 지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사각형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것은 기저면이라고 합니다. 이 면적 전체. 기저면을 크게 하면은 안정, 좁게 하면은 불안정입니다. 발과 발 사이의 공간이 기저면이니까 이렇게 발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넓히게 되면은 이제 기저면이 넓어져서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에 사람이 체중을 받쳐야 되니까 발이 4개가 돼가지고 이 발 4개 사이의 면적이, 기저면이 굉장히 넓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날아가는 원리인데, 여기서 사람이 날아갈 때 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기역자가 되잖아요. 이 몸이 이렇게 꺾여서 기역자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업어치기라는 자세가, 업어치기 자세가 이렇게 할머니 자세가 되죠. 자, 이 할머니 자세가 된다는 것은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이렇게 숙이면은 많이 숙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쉽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방어 자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엉덩이를 쭉 뒤로 빼면은 이거 안정이에요, 안정. 이 상태에서는. 왜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중심선이 가운데 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보상작용을 하지 못하게 엉덩이를 뒤에 받쳐준다면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금방 쉽게 무너지는 거죠. 유도에서 상대가 중심을 빼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빨리 앞부상을 당기면 할머니가 써드시듯이 쉽게 맺힐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딱 극단적인 방어 잘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기 직전에 빨리 상체가 앞으로 기울이지도 할머니 자세가 되도록 하면은 빨리 맺혀집니다. 작은 힘으로. 그게 유도의 원리죠. 서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허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허벅다리 걸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날아갈 때 보시면은 상대방 허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 목의 중심이, 머리가 이 기저면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업어치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날아가기 직전의 자세를 보시면
자, 상대방이 이렇게 기역자가 돼가지고 꺾이면서 날아가는데, 이때 왜 이렇게 기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날아가게 되냐면, 서서는 다리 가동 범위가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제 숙이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었을 때 발을 이동해가지고 중심을 잡는데, 이렇게 숙여 있는 상태에서, 자, 상대방이 업어치기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숙여 있는 상태에서는 발을 많이 못 짚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울이기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던지는 방향으로 기울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미리 기울여 놓고 들어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업어치기 같은 경우에, 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상대방이랑 밀착이 됐죠? 양팔 업어치기도 마찬가지고, 자, 밀착이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앉으면은 상대방이 이 날아가기 직전에 이 기역자 자세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드랑이를 이렇게 떠있지 말고 팔을 위로 밀지 말고 밑으로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게 상대방을 더 기역자로 만들어서 상대방이 날아가기 직전의 자세를 만들게 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팔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지지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을 취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려보세요. 할머니 자세가 되죠? 그래서 넣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소진현 관장님 얘기했지만은, 잠시만요. 중심이 높잖아요. 회전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이 살아서, 제가 당기면 발이 나와서 새로운 안정, 이것을 동적 안정이라고 하는데, 그 동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면 발을 못 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빗당겨치기 등을 해야 되는데, 그 발을 안 걸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리면, 이거는 이제 빨리 도세요. 자, 이건 원리입니다. 내가 상체를 잡아 당기는 원리가 있으면, 회전하는 원리가 있으면, 발도 빨리 따라가면서 빨리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서 중심선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보폭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낮기 때문에 보폭 크게 못하니까는 상체의 속도에 하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히 걷다 보면 상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알을 잡아당기라는 겁니다. 알을 잡아당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팀 할 때 이제 이동이 불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박사님 저 세게 밀어주세요. 네. 여기서 밀려면 그냥 이렇게 기존면을 넓혀갖고 스텝을 밟아가지고 중심을 잡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는 제가 최대한 중심을 옆으로 밀도록 잡아보겠습니다. 스텝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제 원리인데,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고 유도에 대한 이 환상에서 이런 기울이기에 대한 착오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넘긴다, 던진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심이 무너지고 결국은 중심을 이렇게 못 잡게 해가지고 조금 더 굴린다라는 이미지와 이 사람을 굴린다, 회전시킨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도를 편하게, 그 다음에 부상 없이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던지려고 크게 높게 던지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힘이 들어가면서 부상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기술이죠. 편남. 힘이 뻗으면 뻗을수록 그 많은 힘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체 구조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숙여지면서 날아가게 되는 건데, 기울이기의 방향이 내가 체중을 사용하는 방향이 항상 이제 밑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력의 도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위로 기울이고 들어가고 사람을 이제 위로 던진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유도를 할 때 한 2, 3년 정도 기술의 성공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고요. 기울이기 할 때 위로 들어 올리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습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많이 올라갈수록 떠올치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중심이 허리띠가 비슷하죠 지금. 이때 내가 숙여보겠습니다. 앞으로 숙이면 많이 숙여도 안 넘어가죠. 제가 중심을 싹 낮췄어요. 여기서 싹 낮춘 상태에서 앞으로 보세요. 힘을 별로 안 줘도 그냥 고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로 리프팅을 해가지고 들어서 살짝만 당겨주면은 넘어가는 것이 유도에서 중심과 내 중심 간의 관계, 상대의 중심보다 내 중심이 아래에 가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사용해서 사실 상체로 타락을 들어서 던진다면은 그건 뭐 체중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 안 되죠. 상처로만 상대방을 던질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 들어갈 필요가 없죠. 같은 체력끼리 하니까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힘든 거죠. 힘으로 하다 보면은 다치거든요. 그렇죠. 작은 힘으로 큰 무게, 내가 8힘만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힘이에요. 근데 큰 무게를 이제 이기려고 한다는 건 이 상대방의 체중이에요. 발기술 같은 경우에 다리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업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도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팔로만 던지려고 하다 보면은 부상이 올 수가 있다. 몸에 붙여가지고 몸 힘을 사용해라. 내 체중을 사용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무기는 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급이 나눠져 있는 거고. 근데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힘이 분산돼가지고 내 체중을 이용하기가 힘들죠.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웅크리고 몸에 붙이고 몸통 폭 안에서 팔 동작이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어치기를 이렇게 앉는 이유가 박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죠. 중심을 낮추는 게 상대방을 더 들기가 이제 편하다. 문제는 상대방도 중심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여기서 자 중심을 낮추죠? 그럼 나는 이제 중심을 더 낮춰야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은, 자,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죠? 뒤꿈치가 들리는 순간부터 지지면이 굉장히 작아지죠. 네. 네. 여기 뒤꿈치가 들리면서 발바닥 앞으로 가면 쉽게 뭐 중심을 못 잡죠. 지지면이 작아지면은, 뭐 스쿼트 해보셔서 알겠지만, 힘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업어치기가 강력해지지도 않고, 불안정하면서 대치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치기를 당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제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뒤꿈치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고, 요런 업어치기의 형태는, 역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앞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기는 게 내가 더 적은 힘으로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선수 입장에서 하다 보면은 많은 수련생 분들이 우리가 서서 업어치기 할 때는 여기서 앞으로 숙이면서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잖아요. 앉아버리면은 그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땅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막혀버려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이 공간, 이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밀어야 되고, 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회전 방향으로 체중 이동을 해서 이렇게 뭐 인어공주나 우리가 과일 먹을 때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숙이면은, 내가 더 숙이면은 상대방이 더 기역자로 머리가 딸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가 또 왜 빠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못 던져요. 이쪽 방향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 엉덩이가 다리 위에 있으면은 이 다리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엉덩이가 빠지면서 발목만 살짝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무릎이 들기 쉽고, 무릎이 들 때 내 어깨가 조금 더 회전돼요.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상대방을 굴리고 회전시키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앉았을 때는 앞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45도에서 한 80도 방향 요 사이에서, 아니면 아예 차라리 90도로 미셔도 돼요. 여기가 공간이 많으니까. 앉았을 때 이 앞으로는 공간이 없어요. 해보시게 되면은 숙이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쪽으로 미는 거는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발에서 떨어져서 내치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을 이제 위로 던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더 끌어당겨서 더 밑으로 끌어내려서 마지막에 더 안 끌어내려지니까, 저항이 있으면 이거밖에 실제로 안 끌어내려지겠죠.
그 다음에 몸을 말아가지고 상대방을 더 밑으로 끌어내려야 여러분들이 업어치기를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이제 끊김없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96 아틀란타 올림픽에 정기영 선수, 지금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예전에 제가 보면은, 어치를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그냥 맺힙니다. 근데 상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정기영 교수가 딱 어치 드는 순간 앞으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측면을 좀 많이 비워지거든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옆으로 많이 던지는 그 기술을 아마 비디오를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기지맨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위로 상대방이 힘을 쓰고 있느냐. 버디 힘은 그 액션 했을 때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 리액션에 그 방향으로 맺히면 안 되니까 힘을 쓰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맺히기 위해서 금방 조준현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힘을 안 쓰고 있는 방향. 그렇죠. 상대방은 업어치기가 이쪽으로 던지려고 하고 망하는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방향으로 던지는 이렇게 게 밀면은 아주 참 쉽게 넣어지는 거죠.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에서는 액션, 내가 힘을 주면 상대 반대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던지를 하면 상대가 앞으로 안 넘치기 위해서 리액션을 추구하는 거죠. 힘이 약한 부위. 그 방향으로 맺힌 것이 사실 유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을 강해주면 줄수록 리액션이 크기 때문에 그 리액션에 따라서 약한 부위를 찾는 것이 유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100m 선수들이 어떻게 뜁니까? 뒤꿈치를 들고 뛰죠. 자, 유도하고 반대입니다. 유도는 안정을 추구하지만은 100m 달리는 불안정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 불안하니까 발이 빨리 멀리 나가고 또 불안하니까 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뛰어서 100m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반면 유도는 반대예요. 지금 내 체중을 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의 체중 플러스 내 체중 그리고 상대방의 체중은 저항하는 체중이잖아요. 그 사람의 몸무게보다 1.5배가 부하가 더 실리거든요. 100kg 하면은 150kg하고 한 250kg의 몸무게가 내 발가락에 작용을 부하가 걸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 부상입니다. 그 손가락, 발가락에 부상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발문항을 이렇게 업어치기 할 때 발문항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회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회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던지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네.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냥 잘 슬라이딩 해가지고 체중 이동.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여기 이쪽으로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이 되면 상대방은 더 밑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오죠. 그리고 내 발 위에 엉덩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발을 쉽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발을 세워가지고 이 발의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업어치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영상을 봤지만은 이 뒤꿈치를 들고 하는 업어치기라든지 기술들은 자 물론 순간적으로 빨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하지만은 그냥 무장에 있는 초보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대련이나 시합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배치라든지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케이스가.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없는 불안한 거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기술 들어가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대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술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정을 빨리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뒤꿈치 던다? 이건 불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체중을 실어주는데 상대가 잡아 당기면 뒤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시합에서는 사실 그 상대방이 거기서 연결 기술일 때는 좀 쉽지만은 그냥 하나의 기술로 그냥 들어오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또 버티기만 하면 뭐 또 상체로 잡아주고 하체 딱 안전 취하면은 절대적으로 발목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배치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그 매치기를 들어가는 것은 기술을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시합 때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아니면 뭐 해외 선수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혹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맺히는 거 맞다.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뭐 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중심이 떠가지고 더 없어 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선수들도 이제 뭐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혹은 그냥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동작들이 업어치기가 실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도 현장뿐만 아니라 저는 운동역학을 지금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은사님들이 지도자분들이 가르쳐 줬던 것을 그대로 지금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자, 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몸으로 선생님 것을 모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 안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냥 옛날 그 스타일 그대로 가르치고요. 또 두 번째, 그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실제 영상을 찍어서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서 가르칠 때는 옛날 걸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답도 있고 해답도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우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 살리고 아프고 안 돼요. 그래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업어치기 안 되네? 이거 틀어잡고 저기 뭐 허리 구리기, 허벅다리 찾아 뭐 요런 분들도 그 다음에 킥이 아프니까 그냥 허벅다리 킥이 한팔 업어치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답을 찾은 게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붙였더니 내 체중과 몸통 이 회전도 강해지고 내 체중을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강해지고 들어가기도 편해지고 이렇게 팔꿈치를 끼우게 되면은 오른쪽 스탠스라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땡기고 있거나 누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걸 넣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아니면 자 반대쪽이랑 할 때 상대방 어깨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쪽 어깨에다가 내가 팔꿈치를 박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삐딱한데 여기서 이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해답이 이건데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르칠 때는 뭐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배웠던 대로 이게 뭐 베이직이다 뭐 스탠다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서 필드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련하고 시합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유도를 한 25년 됐거든요. 네. 25년 전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배웠어요. 업어치기를.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한 40, 50대 됐거든요. 그럼 그분도 30년 전에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 50년 전의 이론인데 그 선생님의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가지고 50년, 70년 전의 이론인데 그게 과연 현대 이 스포츠 과학이나 역학, 스포츠 의학을 접목했을 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론이고 발전된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스윙의 변화, 원래 이제 높이뛰기 할 때 이렇게 넘었다가 이제 배면뛰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역학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익히기 할 때 이렇게 높게 들어라. 실전에서는 더 짧게 상대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가슴이 무섭잖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한계, 이게 한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연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야 되는데. 이 동작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유도를 수련하면서 한 2, 3년 정도를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옛날의 이론 때문에 2, 3년 정도를 돌아가고 저만의 이제 해답을 찾아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던지는 방향은 미우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붙이고 더 상대방 숙이게 만들면 던지기 쉽거든요. 그런 해답을 찾는데 5, 6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더 알려줘가지고 더 발전되게끔 사용하시라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이 유도에서 이 큰 힘을 먼저, 그 힘을 쓰는 순수가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그냥 작은 이 상체 힘만 많이 쓰는 게 사실. 그래서 아니, 엘리트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가 뭐 예전에 저도 엘리트 뭐 올림픽 대비해가지고 기술 분석도 하고 빈도 분석도 하고 그 사람의 피드백도 주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실 기초거든요, 사실. 국가대표 내가 이용만 받았지만은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이번처럼 그냥 우리 선생님이 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왜 선생님이 그걸 잘하는 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다 보니까는 좀 기술 단절었죠. 그냥 기초. 제가 예전에 우리 조준현 관장님한테 내가 말씀했지만은 야, 뛰어치기도 엄청나게 좋다. 기술 그 원리를 배웠는데. 근데 뛰어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뛰어치기가 저도 이 선수를 하면서 배움이 얕을 때 이 조그만한 사고로 그거는 뭐 본에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 다음 영상에 바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뛰어치기를 알면 이제 유도가 굉장히 늘 수 있고 실제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어치기 들어가면 백 잡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뛰어치기를 사용하면은 점수 따기가 엄청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게 기술명이 없으니까 호돌표라는 선수가 뛰어치기를 하니까 호돌표 세오이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아니면 호돌표를 이제 검색하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역학이 이제 숨어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은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주짓수에서 응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 상대방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라. 네. 이게 날아가기 직전의 자세다. 뭐 위로 들거나 위로 던지려고 이제 하지 마라. 익히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위로 튕겨가지고 익히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내 체중을 사용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상대방을 끌어내린다는 게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역자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업어치기 앉은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근데 팔로 미는 게 아니에요. 큰 힘을 사용하려면 내 체중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붙여가지고 몸으로 내 몸이 누워서 감아서 몸으로 밀어서 대각선으로 던져라. 그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유도 업어치기의 역학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뛰어치기를 통해 가지고 유도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날아가기 직전의 자세는 이렇게 기역자가 돼야 상대방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이기를 위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간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상대방 팔을 들어서 공간을 안 만들더라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앉으면 되기 때문에 팔을 위로 들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빨리 기역자로 만들지를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상대방을 매치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울이기 순서. 미리 기울여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지읒기죠. 들어간 다음에 내가 숙이거나 아니면 앉으면 저절로 이렇게 기역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유도 역학 세 번째, 내 무게 중심과 상대의 무게 중심, 물체의 무게 중심이죠. 무게 중심은 붙으면 붙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멀리서 서서 상대방을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시면은 팔로 만들게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붙어서 내 체중과 하체, 허리, 전신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상대방과 붙어야 된다. 네 번째, 자, 이렇게 업어치기를 숙인 상태에서 앞으로 던지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서서는 앞으로 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앉은 상태에서는 땅 때문에 숙이기도 힘들고 힘을 쓰기도 이제 힘듭니다. 여기서 쉽게 던질 수 있는 방향은 양쪽 대각선, 이제 모 방향인데 이렇게 오른쪽 어버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대각선 방향이겠죠?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이쪽으로 던진다고 해가지고 자 기역자 잘 만들어 놓고 내가 팔로 상대방을 이렇게 던지려고 밀어버리면은 이렇게 스텝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아버려요. 팔을 내 몸에 최대한 밀착해 놓고 내가 몸으로 밀어야 상대방이 어깨는 잡혀있고 스텝은 따라 도망가보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도 상대방 머리가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굴러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 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던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기술을 들어갔을 때의 뭐 형태만 좀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기술의 역학적 원리만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날아갈 때의 역학적 원리와 이 중심을 잡고 있고 중심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중심이 무너져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날아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이 방향, 상대의 이 구조적인 모양이 아주 일반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날아가는 이런 모양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훨씬 더 유도를 쉽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